이 남성의 이름은 오바 히로요시. 1935년 시즈오카현 모리마치에서 담배 가게를 운영하던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병으로 인해 친척집을 전전하며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영향 때문인지 오바는 어린 시절 가벼운 말더듬 증세를 보였고 성격도 무척 내성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불우한 환경이나 어두운 성격과 별개로 그는 머리가 엄청나게 좋았던 터라 성적은 늘 최상위권을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대학생이 드문 시절이었음에도 리쿄 대학에 진학해 영미문학을 전공하게 되었죠. 대학생 시절 그는 학계의 권위자였던 한 유명 교수의 눈에 띄어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32세라는 젊은 나이로 전임 강사는 물론 조교수로 채용되어 탄탄대로를 걷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 후배이자 부잣집 딸이었던 5살 연하의 여성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죠. 당시 처가에서는 오오바가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라며 이들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두 사람은 1966년 끝내 결혼에 성공했고 스라에 2명의 귀여운 딸을 두며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없는 성공적인 삶이지만 사실 오오바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 오오바는 학창시절만 해도 말주변도 없고 어두웠지만 조교수 채용 이후부터는 지적인 분위기로 인해 여대생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인기를 악용해 다수의 여대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난잡한 사생활을 이어갔다는 점이죠. 자신을 밀어주는 유명 교수는 물론 조교수라는 사회적 지위와 학내 파벌, 아내 집안의 돈으로 인한 부유한 삶 등으로 인해 오오바는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와중 오오바는 리쿄대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24세 여학생 세키 쿄고라는 여성을 알게 됩니다. 이 여성은 야마나시현 코후시에서 알아주는 부잣집 딸로 그녀가 아직 학부생이던 시절 졸업 논문 지도를 담당한 것이 바로 오오바였던 것인데요. 오오바는 그녀에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다. 조만간 아내랑 정리하고 너와 함께하겠다. 라는 거짓말로 세키 씨와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사실 그에겐 이혼할 생각 따위는 애초부터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키 씨는 그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당시 세키 씨의 부모님은 그녀가 하루빨리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길 바랬지만 오오바의 거짓말에 속은 그녀는 곁에 머물기 위해 고의로 석사 논문 제출을 미루는 등 점점 오오바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 세키 씨는 오오바에게 정식으로 아내의 자리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오오바는 점점 그녀의 존재를 성가시고 부담스럽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세키 씨가 오오바의 아이를 임신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 임신을 계기로 그녀는 오오바에게 이혼과 결혼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오오바의 아내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눈치채고 말았고 이내 어린 딸을 등에 업은 채 두 사람의 불륜 현장에 난입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기가 센 편이었던 세키 씨는 놀랍게도 본처와 당당하게 말싸움을 벌였고 결국 이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며 소위 말해 아수라장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오오바는 수습은커녕 딸을 안고 우왕좌왕하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이후 이 불륜 발각을 계기로 본처와 오오바는 심각한 갈등을 겪기 시작했고 그러던 와중 이번엔 세키 씨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녀가 악성 림프종의 일종인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병을 앓게 된 것인데요. 결국 병세가 악화되자 그녀는 요양을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두 사람이 만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병에 걸린 연인을 동정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마련이겠지만 극도의 이기주의자였던 오오바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기회에 그녀를 세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리겠다는 계획을 짠 것이죠.
1973년 7월 19일 세키 씨는 정기적인 치료를 위해 도쿄로 상경했고 다음날 오후 친척들에게 친구를 만나고 올 거라 좀 늦을 거예요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족들이 본 그녀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죠. 당시 오오바는 세키 씨를 신주쿠로 불러낸 후 하치오지의 별장으로 그녀를 데려갔는데요. 참고로 이 별장은 오오바를 지지해 주었던 유명 교수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오바는 이 별장에서 세키 씨의 목을 졸라 목숨을 빼앗았죠. 이후 그는 별장 부지 내의 공터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은 뒤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은 물론 이날 밤 11시 무렵에는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과거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48세 대학 직원 A씨를 은밀히 불러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걸 끝냈어. 당신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방법일 거야. 라고 말하며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런데 오오바의 위장 공작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가 쓴 것처럼 필적을 위조해 2주 정도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그녀의 친가 앞으로 보내는 것은 물론 며칠 뒤인 7월 30일에는 오토모 타비코라는 익명의 이름으로 피해자의 친가에 여행 중 유람선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라는 가짜 감사 편지와 함께 현금을 보냈는데요. 이 편지와 돈 때문에 세키 씨의 부모님은 딸이 가출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떠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경찰 신고와 실종 수색은 크게 지연되었고 오오바는 피해자의 고향집을 직접 찾아가 딸을 걱정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는 등 뻔뻔한 연기까지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오오바는 완전 범죄를 성공했다는 착각에 빠져 자신은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전에 오오바가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으며 알리바이를 위한 거짓 증언을 부탁했던 또 다른 불륜녀 A씨가 오오바의 행태에 공포를 느껴 다른 조교수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이죠. 당시 이 폭로로 인해 다른 조교수들은 오오바를 연구실로 호출해 추궁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오바는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죄책감을 보이기는커녕 이미 저질러버린 일인데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그 여자는 나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죽음도 원하던 바일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지 대책이나 세웁시다. 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정상적인 지식인들이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마땅하지만 대학 내 같은 파벌이었던 이 인간들은 믿기 힘든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대학의 명예 실추와 학생운동 격화를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렇게 범행일로부터 40일가량이 지났을 무렵 범행 사실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진 탓일까요? 오오바는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아내에게 범행 사실을 실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내는 오오바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시즈오카현 이즈반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미나미 이즈초의 오쿠이로자키 아이아이 절벽에서 함께 세상을 떠났죠. 며칠 뒤인 1973년 9월 6일 새벽 4시경 이들 가족은 낚시꾼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경찰은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조사하던 끝에 마침내 오오바가 세키 씨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파악, 범행 현장으로 추정되는 하치오지의 별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의 수색 끝에 마침내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시신이 발견된 것은 사건으로부터 무려 반년이나 지난 후였기 때문에 이미 백고라가 진행된 상태라 피해자의 임신 여부는 법의학적으로 알아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사건은 용의자 사망으로 인해 다소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오오바가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를 했거나 혹은 동료 교수들이 사건을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면 좀 더 다른 결말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이 사건으로 인해 립교대학은 거센 비판을 받았고 끝내 일반 교양부장과 문학부장은 물론 총장 역시도 사임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